네, 청문회와 사드가 시급한 것이 아니라는 청와대의 입장에 대해서는 잠시 후 저희가 상세하게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유섬나 씨가 3년 만에 한국으로 송환됐습니다. 그리고 장시호는 석방됐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돌직구 신문입니다. 유일하게 특검의 보물, 특검 도우미로 불렸던 장시호 씨가 석방됐습니다. 앞으로도 검찰에 협조하겠다라는 말만 남긴 채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자정에 장시호가 석방돼서 취재 기자들에게 뭐라고 밝혔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차준환 씨 만나실 계획 있으신가요? 건 받은 거 전혀 모른다던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네, 석방 소감 못 듣겠습니다. 앞으로도 검찰 수사에 협조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씨가 한마디 협조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최순실에게 면회 갈 것인가 아니면 정유라를 만날 것인가 등등의 모든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했지만 검찰에 협조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만 유일하게 협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역시 특검 도우미다운 답변이었는데요. 한편 3년간 프랑스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한국으로 송환된 유섬나 씨가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해서 슬픔을 표명했지만 결과적으로 본인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와 의혹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유섬나의 답변도 들어보시죠. 저는 도피를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지난 시절 무자비한 공권력으로부터 저를 보호할 방법이 해외의 다른 법이라도 보호를 받고 싶어서 이제까지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공정한 심사를 받기를 기대합니다. 정성유 의원님, 조금은 황당합니다. 유섬나 씨의 답변 같은 경우에는 새 시대가 오기를 기다렸다, 정권이 좀 바뀌기를 기다렸다라는 생각인 건지 아니면 조금 잠잠해지기를 기다렸다는 건지 어쨌든 3년간 프랑스에서 뭔가를 기대하면서 도피했다. 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어저께 좀 여러 가지 메시지를 보면서 좀 놀랐는데요. 예. 첫 번째로는 우선 아버지랑 너무 닮아서 놀랐습니다. 아, 첫 번째 너무 닮아서 놀랐다. 예, 샹젤리제를 걸어가고 있더라도 뭐 알아볼 것 같은 그런 닮은 그 외모에 놀랐고요. 유전자의 힘이에요. 그리고 모든 본인한테 제기되는 그 횡령 혐의를 포함한 모든 의혹에 대해서 전부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도피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도피도 아니다. 네. 그런데 저는 묻고 싶어요. 예. 도피가 아니라면 왜 그렇게 당당하면 왜 들어와서 수사를 받고 그렇게 자기 입장을 피력하지 왜 지금까지 1,000일을 넘는 동안이 안 들어왔는지 일단 모순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정권이 아닌 세상이 바뀌기를 기대했다. 사실은 지난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정부에서 공권력에 의해서 오히려 본인이 탄압을 받을 우려 때문에 기다렸다. 그 문재인 정부한테 뭐를 기대하고 있는지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 이런 모든 사건에 대해서 적폐라고 규정을 하면서 오히려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재조사를 갖다가 지금 공언하고 있는 정부인데 더 센 정부인데. 네, 더 센 정부인데 예. 도대체 뭐를 생각하고 들어와서 세상의 바뀌를 기대했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한마디로 들어와서 하는 모든 메시지가 좀 모순되고 이해할 수 없는 것 투성이었습니다. 예, 특히 우리 김 변호사님 나와 계신데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3년을 버틴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유섬나 씨가 어쨌든 조금 전 발언을 보면 뭔가를 좀 기대하고 염두에 두고 프랑스에서 몸을 숨기고 있다가 타이밍을 잡고 이제 들어왔다는 건데 이게 법률적으로 볼 때 맞는 말입니까? 제 생각에는 저렇게 공권력 탄압 운운하는 저 이유가 원래 그 범죄인 인도 조약에 의해서 정치범은 인도를 안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안에서 파리에서 정치범 코스프레를 하다 보니까 그거에 너무 익숙해져서 본인이 마치 정치범이냐. 그게 좀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나는 이런 생각이 죄가 들어요. 없는데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고 있는 거다. 그렇죠. 이제 본인은 이제 전부 혐의를 부인하고 결백한데 단지 이제 정치적인 이유로 이렇게 되어 있다. 계속 이런 주장을 해왔을 것이고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가 그것을 믿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혐의가 크게 한 3가지 정도인데요. 속된 말로 이제 삥 뜨는 혐의죠. 예, 그래서 답한다. 예, 답한다. 해서 컨설팅 비용, 그다음에 또 주식회사 세모에서 또 비용, 그리고 또 그 아버지 작품 판 거,
예. 사진 작품을 이제 비싼 값에 판 이제 그런 세 가지 혐의인데 체포 영장의 그 맨 마지막 아버지 작품 판 그 내용은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근데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서 그 인도 청구를 할 때 그 체포 영장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나라에서는 기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다판다와 그다음에 주식회사 세모에서 그 받아낸 컨설팅 비용 그 비용에 대해서만 지금 죄를 묻게 되어 있고 특히 또 세모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랑 저희랑 그 횡령 배임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또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빠져야 된다고 하면 결국은 지금 원래 490억대의 그 횡령액이 48억 정도로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본 거죠. 10분의 1로 일단은 횡령액을 줄이는 데는 성공을 했다. 그렇죠. 상당히 치밀하게 뭔가 법률적인 조언을 받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유섬나 씨가 특히 이 세월호 유가족과 희생자들에 대해서 매우 애통해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대목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석은 이 눈물이 악어의 눈물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세월호 유가족에게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네, 가슴이 너무나 아프고 지금도 죽어간 어린 생명들을 생각하면 매일매일 물이 닿을 때마다 아픈 가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그분들에게는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항상 같이 아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했지만 그 이후에 제기된 의혹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모두 다 부인했어요. 특히 배임 및 횡령에 대해서 내가 평생 일하면서 받은 정당한 대가다 이렇게 말했고 세월호의 실소유주다라고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얘기다. 지금 이렇게 모든 의혹에 대해서 묵살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김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치적 사안으로 이걸 몰아가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이제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게 야당 정치인이 무슨 뇌물죄라든지 정치자금법 관련해서 수사를 받으면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이게 정치적 탄압이다. 검찰의 야당 그렇습니다. 탄압이다. 노무성하고 이제 야당 당사에서 안 나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사실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시에 대부분의 국민 여론은 정부의 무능함, 국가의 무책임, 박근혜 정부의 이 무책임과 무능함과에 대한 총체적인 어떤 저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유병헌 씨 일가 수사로 좀 물타기 한다는 그때 당시 여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제가 볼 때 이 유섬나 씨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책임을 우리 가족에게 떠넘긴 것이고 우리는 그래서 정치적 희생양이라는 표현을 또 파리에서 또 기자회견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으로 본다면 자기 스스로가 아까 말한 대로 우리는 박근혜 정부에 의해서 정치적 희생양으로 우리 매도된 것이기 때문에 억울하다. 이런 식의 아마 자기 인식이 강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야당 정치인이 분명히 법은 어겼고 범죄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마치 정권의 탄압으로 몰아가는 듯한 국민 속이기가 아닌가 저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 만약에 김병민 의원님 조금 전에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서 정말로 눈물을 흘렸지만 이 눈물이 진실성이 일말의 진실이 있었다면 도의적으로 사과를 한다, 미안하다. 이 한마디는 좀 나왔어야 했을 것 같은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프랑스에서 도피하는 동안 굉장히 호화로운 곳에서 황제 도피를 했다는 의혹들을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물이 닿을 때마다 정말 그 어린 아이들이 생각나서 마음이 미어진다라면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했었어야 되고요. 앞뒤가 전혀 맥락이 맞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본인이 정권이 바뀌고 세월이 변해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프랑스에서 3년 동안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최고 행정법원에서 소송했던 게 기각이 된 겁니다.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올 수가 없어서 들어온 건데 여기 대해서 이와 같은 얘기를 하게 되고 마지막 하나 더 진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이 프랑스에서 변호인을 통해서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대한민국은 사형제도가 존재하는 나라다. 들어가면 고문의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대한민국으로 내가 들어가면 고문받을 거다.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사법 질서까지 망신을 시켜고 들어온 상황 속에서 저 같은 행동을 저는 어저께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보면서 정말 피가 굉장히 거꾸로 솟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 이걸 정치적 사범으로 몰아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좀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한민국 검찰이 유섬나 유병헌 회장의 일가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철두철미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으로 장시호의 석방과 유섬나의 송환 모습 살펴봤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돌직구 신문을 공개합니다.